자, 이번에는 귀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은 영어로 attribution인데요. 주로 이 사회 심리학에서 주요 이론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의 최초의 창시자는 하이더인데요. 이 하이더의 상식 심리학과 그 다음에 켈리의 공변 원리, 그 다음에 존스와 데이비스의 대응 추리 이론, 그 다음에 뱀의 자기 지각 이론, 이런 것들을 그 이론의 기초로 가지고 이런 귀인 이론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귀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또 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타난 사건이나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또는 추론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 체계를 우리는 귀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귀인 이론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훔쳤던 행동을 우리가 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원래 도벽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랬을까?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그 원인을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인 이론의 적용은 일상적인 것은 원인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 루틴한 것들은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추론하지 않죠. 날씨가 변화된다든지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을 찾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행위, 또 나쁜 거나 또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그런 사건, 행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추론을, 원인을 탐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같이 귀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귀인에 임하는가? 또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이나 주변의 사건들을 관찰하고 나름대로 그런 행동 또는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행동이나 사건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또 사건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귀인입니다. 또 사건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타인 또는 대상의 성질을 추측하거나 또 장래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인간관계 형태를 결정짓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행위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각은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인간의 행위의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그 소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을 훔쳤다면 그거는 일상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일상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원인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 도벽이 있나, 가정 환경이 나쁜가, 유흥비 조달을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개심으로 표출한 건가,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귀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귀인 과정은 외부에 나타난 사건이나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고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응 추리 이론입니다. 대응 추리 이론은 존스와 데이비스가 제시한 귀인 이론의 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내적 특성을 추론하는가에 관련된 그런 이론입니다. 자, 대응 추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상대방의 내적인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향 판단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타인의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가치가 높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상대방의 내적 특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비경유 효과 분석이 있고 행위자의 선택이 있고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유 효과인데요. 이 비공유 효과를 가진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던 간에 그 대안의 선택으로부터 상대방의 내적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고요. 그런 대안적 행위들 모두가 공통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된 효과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내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행위자의 선택이 있는데요. 그 행동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제약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의 그 행동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내적 특성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는데요. 이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타인의 행위를 관찰한 경우에 사람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사회적 바람직성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행동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내적 특성을 추론하는 유용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행동이 사회적 역할의 일부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변 이론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취업에 실패했을까? 왜 나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는 아무 답이 없을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결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론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왜에 대한 결론을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공변 이론입니다. 내적 이론은 원인은 뭐냐면 그 행동이 그의 성격이나 동기 또는 기질과 같은 원인들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고요. 외적 원인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들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공변 이론은 이제 켈리가 주장을 했는데, 켈리는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세 가지 주요 정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성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가, 합의성.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행동하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는 독특성입니다.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나 동일하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기준들, 합의성, 일관성, 독특성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공변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 창의성과 독특성은 낮지만 일관성이 높다면 그 행동이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성 또는 독특성, 일관성이 모두 높을 때는 타인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인의 주요 이론, 주요 기준이 컨센서스 합의성, distinctiveness 독특성, consistency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내적 요인이냐 또는 외적 요인이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낙인은 그 여인을 추군대는가? 여기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내적인 귀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원래 여자만 보면 못된 기질을 가져서일까? 아니 외적 그 귀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 여성이 특별히 매력적이기 때문일까? 뭐 이렇게 내적 그런 귀인 기준과 내적 귀인 기준 이런 것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공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특성, 합의성, 일관성. 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외적인 원인은 독특성이 높고 합의성도 높고 일관성도 높다면 이제 그 여성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독특성, 합의성, 일관성이 다 낮은 경우에는 내적인 원인,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인 이론 중에 대응 추리 이론과 공변 이론이 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 추리 이론은 내적 요인에 관계된 그 귀인을 다루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의 행동 관찰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변 이론은 내적, 외적 두 가지 요인과 관련된 귀인을 다루는 것이고, 여러 번의 행동 관찰에 인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공변 이론의 한계인데요. 이 공변 이론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설명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공변 이론이 필요라는 세 차원의 정보를 실험 상황에서처럼 파악하기 좋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변 이론은 사람들이 제시된 두 사상 간의 그 공변 관계를 잘 파악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는데,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잡한 귀인 과정을 거쳐서 귀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귀인의 오류가 발생되는데, 귀인의 오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 귀인 오류가 있고, 행위자 관찰자 오류가 있고요, 자기 본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본 귀인 오류인데요. 자, 이거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근본 귀인 오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특정한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근본 귀인 오류는 모호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실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하고 또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 너무 많은 고객 때문에 또는 직장 상사의 심한 질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요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근본 귀인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 관찰자 오류인데요.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에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그 반면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질과 같은 내적 원인보다는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그걸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자신의 부주의함보다는 복도에 고여있는 물이나 또는 복도가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각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학생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이 지각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차가 막혀서 또는 뭐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자기 또 판단하게 되겠죠. 자, 행위자 관찰자 오류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찰자와 행위자의 지각적 초점, 즉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도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본의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 자기본의적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 이것처럼 좋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내적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로 내적 원인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굳은 의지가 있거나 또는 끝없이 노력을 했거나 또 변화를 정확히 파악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외적인 원인을 이제 탓을 돌리게 되죠. 실패 원인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정부 규제가 심해서, 운이 없어서, 이런 것들로 외부 요인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와 나쁜 성적을 얻었을 때, 또는 우리 팀이 이겼을 때 또 졌을 때 각각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본의, 자기 위주의 그런 판단이 되겠죠. 이것을 자기본의적 오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코로나19를 더 조심하고 또 사회 질서 또 이런 걸 잘 지켜서 건강한 그런 연휴, 또 새로운 힘을 보충하는,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이.